안녕하세요. 신기TV 신기입니다.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돈 안 되는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뒤로 미루다가 영상을 못 올리게 되네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부동산 일은 진짜 2022년까지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요즘 너무나도 똑똑한 유튜버들이 많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짱돌을 굴리다가 그래도 하던 게 부동산인데 이걸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 감천문화 마을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사람들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어차피 지인이 근처에 살고 있고 한 달에 두세 번 갈 만큼 자주 가서 잘 알고 있으니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영상의 중점은 감천문화 마을의 상권입니다. 그 전에 앞서 감천문화 마을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해보자면 불과 2015년까지만 하여도 감천문화 마을은 정말 휑한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한 번씩 찾아오는 조용한 곳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6.25 전쟁이 끝나고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 부산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천문화 마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 대부분의 집들이 작고 또 겉보기에 흉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복장 역시 난무하죠. 이런 곳에 한 번씩 갔던 이유는 우인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가 가게 2, 3층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아주 좋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머리 식히러 가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감천문화 마을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안에 주차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사하구청에서 문화적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며 작은 5평, 8평짜리 집들 외벽을 여러 색깔의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산이자 한국의 마추픽추 혹은 산토리니라고 부르며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사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 같지도 않다. 무슨 관광지냐? 사람을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게 잘하는 짓인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였는데요. 부산시까지 도우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지금의 감천문화마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유료 프로그램으로 모자이크하며 편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기수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찍었던 사진으로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계속 사람이 꾸준하게 찾아오는 감천문화마을입니다. 평일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의 관광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두세 배 늘어나면서 마치 상권이 괜찮은 남포동이나 부산대학교 부근에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월세가 수직 상승했으며 없던 상가 권리금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매 가격은 말할 것도 없겠죠? 2015년까지만 하여도 감천문화마을 대로변 1층 가게가 전용 면적 7평 기준으로 30만원을 받았었는데요. 2019년이 지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위의 가게는 좋은 건물주를 만나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3배를 올렸습니다. 이게 좋은 건물주인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감천문화마을 대로변 1층 월세가 이제는 평당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극과 극인 이유는 나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최소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4천만원까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시설비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감천에서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혀를 내두르죠. 그렇다면 매매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5년 기준 문화마을 대로변에 정상 등기된 건물의 평당 가격은 400에서 500만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이후의 가격은 제가 실제로 거래된 걸 본 사례로는 평당 1,500만원까지 받고요. 지금은 보통 평당 2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부르며 어떤 사람은 평당 3천만원을 부르기도 합니다. 와, 이게 과연 맞는 가격일까요? 아무리 관광객이 많다고 하지만 문화마을의 위치적인 요건 그리고 전체적인 볼거리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이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요. 2015년에 한 상가주택이 보통 가격에 팔린 뒤에 이를 산 투기업자가 바로 평당 1,500만원에 판 걸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중개인들은 호구 잡혔다면서 왜 당하지? 하고 혀를 찼는데요.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이를 악물고 높은 수수료를 걸어서 이빨이 센 중개사를 동원하여 이걸 평당 2천만원에 팔았고, 또 매수한 사람은 당했다는 걸 알고 이걸 평당 2,500만원에 다시 내놓았는데요. 저는 정말 팔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팔렸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가격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한숨 나오죠. 이게 가능했던 게 지난 2016년 봄부터 겨울까지 9개월 동안 감천문화마을에 사람이 꾸준하게 꽉 찬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사드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이 시기에 건물을 사러 왔다가 몇 사람이 제대로 당한 거였습니다. 2017년 2월까지였을 거예요.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가을에는 사람이 정말 작았는데 저는 이제 감천문화마을이 수명을 다했구나 생각하자마자 의외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유럽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이 감천문화마을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이를 도왔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점을 찍어 있을 때 위의 사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월세와 매매 가격은 위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제 어느 가게를 얻든 코너이냐 일반 도로변이냐에 따라 월세는 최소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부를 것이며 매매를 찾으신다면 평당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를 미리 읽고서 소액 투자자들이 감천문화마을의 상가주택 매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 투기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른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월세를 놓아서 임대 수익을 얻는 사람도 꽤나 많지요. 소액 투자자가 성공한 이유는 시탄을 풍부하게 보유한 부자들의 눈에는 감천문화마을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또 집 한 채당 평수가 작은 탓에 매매가 역시 낮았고 위치적인 요인 아무리 생각해도 마추픽추 산토리니 들먹이니 실제로 가보거나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이 점이 컸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문화마을 대로변 가게들의 월세 및 매매가가 올라서 2017년부터는 대로변 두 번째 집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집들은 첫 번째 집 월세 및 매매 가격의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하구청에서는 젠틀리피케이션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걸 알고서 머리를 굴리다 한때 감천문화마을 전체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렸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신축에 대한 제한을 두었으며 이때 옛버릇 나온다고 몰래 짓던 건물들 강제 철거당하거나 경고를 주어서 잦은 철거시키기도 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 자체를 막아버렸고 관광객이 조금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내주었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감천문화마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최근까지 계속해서 감천문화마을 상가 임대나 매매 나온 게 없냐, 시세 얼마 하냐, 장사할 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안 되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5분에서 10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라고 말해주려고요. 저에게 연락 온 사람들에게 보통 설명을 해주면 거의 다 그냥 이제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혹은 이제는 임대료 탓에 수익 내기가 참 빠듯하겠네요 하며 그냥 안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큰 상가도 잘 없거니와 다 혼자 해야 되는 가게들입니다. 가게마다 평수가 작기 때문이죠. 감천문화마을에서 장사를 하거나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건물을 사시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과 틀린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간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 1. 부산 준 시내의 가격과 같은 감천문화마을의 매매 가격은 억지스럽다. 2. 높아진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여 수익 내는 게 쉽진 않다. 3. 첫 번째 건물을 벗어나면 소매점밖에 안 된다. 즉 월세가 싸다고 두 번째 건물을 얻는 건 고민 또 고민하자. 4. 평일과 주말에 관광객 수 차이가 심하다. 5. 입구에서 끝까지 빠르게 둘러본다면 10분도 안 걸린다.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6. 관광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려 구석구석에 무언가 만들고 있지만 다니다 보면 계단 및 경사가 심해 쉽게 지쳐서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도움되셨나요? 앞으로는 도움되는 영상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